자, 3부에서는 일단은 카이아님이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단 과연 우리에게 길은 열리는가 이 주제 네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번에 간다고 하길래 아 드디어 이제 깃발 꽂으러 가는구나. 한국이 이제 드디어 깃발 꽂으러 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국이 걸려 있어요. 뭐냐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다가 영향 행사를 하고 싶어해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지금 꾸준히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김정은 정은이도 데려다가 계속 시진핑도 만나면서 막 하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데 특히 이제 이 SOC 사업 이제 이게 크게 보면 SOC 사업이잖아요. SOC 사업 쪽에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 규격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다 깔라 그래요. 망을.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를 막아야 돼요. 왜냐면 통일됐을 때 야 이거 우리가 깔고 뭐 했는데 이런 말이 뒷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요거는 뭐 우리 돈이 들어가네 뭐 하네 이걸 다 떠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크게 봐서 통일이 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로와 철도는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그런 뉴스 봤거든요. 그 전 세계 철도가 이제 다 규격화가 되지 않아 있는데 그 무슨 국제 철도 협회 뭐 이런 데가 정확한 명칭이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향후 철도의 기준은 한국형 이걸로 기준으로 삼겠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철도 기술이 꽤나 뭐 도로나 철도나 이런 기술이 꽤나 세계적인 수준인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게 저기 있어요. 이제 아까 좀 잠깐 한국형이 나쁜 게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쓰는 규격이 대체적으로 두 개예요. 하나는 폭이 넓은 게 있고 하나는 폭이 좁은 게 있어요. 약간 폭이 좁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대륙철도로 연결을 하면요. 그 러시아 블러드버스트 쪽으로 가면 바퀴를 갈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폭이 좁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철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폴란드 어딘가 연결이 또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폴란드 쪽으로 가면 거기서 또 한 번 갈아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규격화 그거를 어쨌든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걸로 깔아놔야 이제 외국에 손을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먼저 빨대를 꽂아 있는. 한국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국이 쓰는 규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한국 규격. 잘 몰라. 한국 규격. 이게 보니까 철도도 덕후들이 있더라고요. 철도 맞죠. 그 이준석 바른미래당 그 최고위원이 철덕이죠. 아 그래요? 철도도 그게 뭐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철덕의 성지가 일본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이 그게 굉장히 또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철도가 또 일본이 깔아놓은 거잖아요. 일본은 뭐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노원에서 어떻게 철도를 뭐 그러니까 지하철을 어떻게 더 많이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공약도 꽤 많이 다 했고 뭐 그랬었죠. 저도 사실은 뭐 당연히 북한의 그런 지금 사회 간접자본들이 태부족한 게 현실이고 김정은이 그 가까운데 우리는 도로나 이런 게 너무 후져서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할 정도니까 그것도 저는 그 워딩은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인민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수를 해야 된다.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어필한 게 아닌가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런 거 그 얘기에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그 뭐 다 떠나서 철도를 굳이 연결을 그렇게 해야 되나 깔아야 되나에 대한 뭐 그런 납득은 좀 안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 굳이 예를 들면 뭐 일단 뭐 바퀴를 갈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철도를 깔아주고 그러니까 북한에다 깔아주고 그 얻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의문은 있죠. 일단은 첫 번째가 그냥 가장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러시아산 가스 철도를 떨어서 러시아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배가 아니라 관으로 우리 쪽으로 만약에 가스를 받을 수 있으면
연료에 대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 예. 그리고 러시아도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휴전 국가인데 그런 국가 기반 시설을 북한을 통해서 그렇게 깔아놓는 게 그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가 물류 때문에 가야 된다. 뭐 물류 엄청나다. 그런데 진짜 물류나 상사, 특히 상사한테 물어보면은 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배가 너무 압도적이라 한 번에 실어 나올 수 있는 양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철도를 뚫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길을 열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교류가 네. 필요는 해요. 근데 단순히 뭐 스포츠 교류니 문화 교류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도로인데 도로는 지금 생각보다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도를 먼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철도를 먼저 깔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얘네들도 본단 말이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저기 이상한 기차가 하나 제가 늘 못 보던 게 하나 지나가. 그러면 저 기차가 뭐냐 남한에서 왔다 하더라. 쟤네들 저러고 다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다 봅니다. 근데 보는데 봐도 깊이 있는 사람들도 차이 못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파되는 속도가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북한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시기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철도 사업 우리가 안 하면 외국 자본이 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외국 자본이 하면 또 어때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를 원치 않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부터 러시아도 생각보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일 싫어하고 통일이 됐을 때 통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특히 중국 같은 건 동북아 공정까지 해서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다 빨대를 꽂아 놔야 돼요. 깃발을 꽂아 놔야 돼요. 거기에서 걔네들은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SOC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 꽂아가지고 자기네들 차관을 많이 들여놓는 거예요.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압록강하고 그다음에 청천강인가 그쪽에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거 북한이 도와준다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시설을 다 뜯어갔어요. 역으로 그 차관 저거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을 안 받아야 돼요. 중국 어떻게 해서는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그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쌍성총 갖고 더 고구려 가면 그 한사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위안스카이도 있고 뭐 조선에도 있으니까 조선 시대에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꽂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선전하고. 잠깐만 이 얘기 전에 그럼 통일이 된다 쳐요. 그럼 김정은 정권은 없어지는 건가요? 거기서? 그 어떤 방식의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식은 연방제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의 교류의 대상으로 삼자. 인 것 같아요. 통일보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교역도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남한만으로 경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건 명확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뭔가 먹을 거리는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북한이 크죠. 그리고 북한에다가 이제 철도를 놓는 거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전쟁의 리스크는 분명히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리스크가 떨어진다라는 건 한국이라는 브랜드, 한국이라는 전체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어떠냐가 아니라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왜 들어오겠어요?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 같은 리스크가 큰 나라에 외국 자본이 과연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쟁의 리스크만 없다니까 그냥 이익만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롯데마트 털리고 현대자동차 50% 뺏긴다 만다 이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북한에 과연 투자를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다시 자멸로 가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뭐 이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 그렇게 투자가 쉬울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처음에는 정부 차원에서 물꼬를 터줘야 그리고 이제 철도를 까는 다 돈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깔면 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북한한테 그냥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을 사겠죠. 서로에게. 문제는 이제 김 기자님 얘기하는 그 계약 얘네가 틀면 어떡할 거냐. 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면 그 날린 돈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그 지금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 추세가 아까 트럼프도 그랬고 프랑스의 마크롱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CVID를 해야 니네들이 풀려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선행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철도부터 스타트를 끊고 철도를 이제 지금 이제 조사단이 들어가서 우리 철도 작업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죠. 그게 외교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보단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북한도 얻는 게 있고 우리도 얻는 게 있으면 그냥 안 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손해다. 그럼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 나만이 너무 이득 보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교류의 영역이 되는 거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이제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외국 자본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분명히 여기서 뭔가를 얻을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김정은이 서울에 오느냐 안 오느냐 한국에 뭐 남한에 오느냐 안 오느냐 12월 달에 올 거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관심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온다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뭐 갈등이 막 생기겠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좀 더 논의가 더 되겠죠.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리는 거에 대한 논의도 될 거고 어쨌든 그런 논의가 조금씩 진전이 되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제일 큰 거는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거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휴전선 근처에 뭘 터트리고 총뿌리를 내리는 것만으로 다시 큰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북한도 액션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교라는 게 처음부터 다 주고 시작하는 외교는 없잖아요. 하나씩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외교라는 자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외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뭐 외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미국과 다이다이로는 붙기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뭔가 상황이.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우리나라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잖아요. 지금 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해줄게. 그럼 또 문재인은 또 트럼프한테 가서 야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좀 와서 뭐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도를 연 것도 그 이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열어서 야 철도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랑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도 이걸 보고 뭔가 자기 생각이 있겠죠. 또 이번에 또 뭐 정상회담을 30분간 뭐 짧게 했다고는 하는데 뭔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서로 주고받는 영역을 계속 보여주기식이라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뭔가 북한을 점점 끄집어내는 이런 게 필요해요. 짧게 보면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행동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많은 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도발 한번 뚱 하면 이게 우리한테 됐든 미국한테 됐든 일본한테 도발 한 거면 주가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제 이 도발 같은 거가 앞으로는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 거죠. 예.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이제 외국 자본의 ATM기 예. 얘기를 듣거든요. 들어오기가 쉬운데 나가기도 쉬워요. 예.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인데 예.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예. 근데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자본들이 더 선호하는 시장이 될 수 있죠. 한국이라는 시장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는 네. 이미 세계에 완전히 열려있는 뭐 그런 자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있는 나라라고 네.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 자본은 선호하면서 왜 북한에 들어가는 외국 자본은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북한에도 외국 자본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예. 우리가 먼저 선점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네. 외국 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외국 자본도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아마. 그렇게 치면은 네. 정말 거기서 만약에 외국 자본한테 수틀리면은 진짜 전쟁 그냥 진짜 근데 때려 문제가 부셔버리겠다 뭐냐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소로스 문제가- 돈 떼어 먹으면 그냥 조져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대표적으로 보는 게 중국이 먼저 예. 그게 선점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 선점하려고 하고 제일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래서 예. 중국이 왜 안 되냐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 자체에다가 영향력을 굉장히 그러니까 극동아시아 자체에다가 영향력을 굉장히 뿌리고 싶어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다 계속 뭔가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차피 북한이 우리하고 많이 친했으니 옛날 그 공산 예. 북한에다가 계속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 예. 거예요. 그게 통일이 되면 예. 중국은 더 이상 북한 이쪽에다가 영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예. 그걸 미리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 이제 말하자면 자꾸- 거의 속국식으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속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선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예. 그 최근에 예. 오징어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 오징어 값이 왜 비싼지 아세요? 안 잡히니까 비싸죠. 그거 왜 안 잡힐까요? 갑자기 옛날에 그렇게 오징어가 넘쳤는데. 없어졌나 보죠. 그 오징어가 왜 없어졌냐면 그 북한이 예. 그러니까 중국의 예. 어선이 예. 동해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왜 아니 중국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저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네. 하는 거냐면 북한의 그 동해 어업 조합권을 중국에 팔았어요. 그게 이제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구라치고 뭐 무슨 가짜뉴스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네, 조건을 팔았어요. 예, 팔았어요. 그래서 뭐 그게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가더라 이게 뭐 이제 국정원이 뭐 이제 발표한 얘긴데 네. 김정은의 비자금이 어디 있어요? 다 김정은 건데. 아니 뭐 어쨌건 뭐 숨길 게 있어야지 개인 비자금이지. 뭐 스위스 개조하러 간다고 하면 모를 수 있죠. 뭐 몰라요 잘. 근데 다 어쨌건 뭐 북한이 지 건데 뭘 비자금을 왜 만들어? 근데 그런 게 이제 동해 뭐 그런 팔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북한에 천연 자원이 많다더라. 네. 이게 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아 천연 자원이요? 채산당이 네.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광산 채굴권이 다 중국한테가 있어요. 아니 그 광산 채굴권이 뭐든 그냥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낫다. 철광석이면 뭐 그런 식이죠. 채산성이 되게 떨어지고 네, 떨어지는 거는 맞대요. 예,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또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이거 뭐 네. 이 그 유명한 네. 주성아 기자라고 있어요. 네. 북한의 탈북 그 하신 네. 아주 정통한 그런 기자도 그분도 되게 통일을 원하시는 분이죠. 저도 뭐 그런 뭐 평화 좋죠. 근데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떤 북한만 열리면 거기 마치 엘도라도다. 거기에 무슨 자원이 넘쳐나고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자원이 많았으면 왜 거기가 뭐 채산당 왜? 나오는 건 이미 다 팔았죠. 90년대 네. 뭐 그 무슨 천리마 운동하고 뭐 그래도 안 되던 막 다 굶어 죽고 이런 경제 상황이 있었던 거 보면은 이미 팔 수 있는 건 다 팔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철도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건설이 망해요. 예.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예. 지을 게 없어요 지금 남한에. 예. 그래서 북한에다가 정부 자금으로 예.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일을 줘야 돼.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에 일을 줄 거면 네. 저기 낙후된 시설들 많잖아요. 그걸로는 답이 없어요. 그걸로 낙후된 예. 시설들을 뭘 하는 예. 거가 그거는 길게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언발의 오줌누기고 예. 우리나라 건설사들을 단순히 막아지 않게 정부 세금을 때려박을 수는 없는데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 철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점을 해놓으면 예. 거기가 발전하든 뭘 하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다른 데들 먹어도
철도는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 거다. 라는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면 보면 지을 걸 지금 서로 나눠서 조금조금 지어야 되는데 왕창 다 지어놔가지고 지금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이제 올해 내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이 너무 많이 돼요. 공급이 너무 많이 돼요 내년에. 그래서 건설회사들도 한 20년쯤 되면 위기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지었어요. 쟤네들이도 지으니까 우리도 일단은 지어야 돼. 근데 일자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냥 그거는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고 철도 같은 SOC는 먼저 들어가는 게 일단 무조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은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투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투자는 없다고 봐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던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제가 리스크가 아예 없는 저축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지. 저는 무조건 지금 상태라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견해 차이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없다는 건 없는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담보돼야 될 게 최소한 어느 정도 제재가 풀린다거나 미국발 제재가 풀린다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가 있어야지. 미국발 제재 있으면은 중국도 투자 하나 거기는 막 나가는 국가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면초가인 상황이라서 돌파구를 북한에서 찾는 거 외에는 딱히 뾰족한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자가 아니라 북한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돌파를 해나가는 카드로 잘 써보자 이거죠. 북한한테 우리가 퍼줘봐야 남는 게 없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이니 금강산 관광이니 아니면은 백두산 쪽 같은 경우도 관광 이런 것들 개발권 우리가 따와서 이득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야죠 초반에 북한하고. 자, 철도 현지 공동조사단이 일단은 가서 지금 철도를 공사 시작한 게 아니라 조사단이 가면서 교류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정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